그것은 전략적 전력 공백이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예상을 뒤엎고 집단적 영웅주의를 폭발시킨 완벽한 서사공학의 승리였다.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야구 경기가 아니었다. 핵심 지휘관과 주력 병기가 부재한 전장에서 불꽃 파이터즈는 불안전성을 극적인 승리의 촉매제로 전환하는 역설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19만 7천 명이라는 압도적인 동시 시청자 수치는 이 사건이 단순한 콘텐츠를 넘어 전국민적 심리적 표적에 성공적으로 침투했음을 증명한다. 지금부터 이 전투의 헤드라인, 위기 대응, 그리고 핵심 자원 투입의 성공 방정식을 5가지 측면에서 해부한다. 불꽃 야구의 헤드라인은 단순한 보도가 아닌 고도로 설계된 정보전 전략의 산물이며, 특히 인지 영역을 조작하여 독자 또는 시청자의 심리를 완전히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성과 확정 위기 주입 영웅 소환이라는 고전적인 3단계 구성의 현대적인 리스크 멀티플라이어 개념을 접목시킨 결과다. 첫째, 결과의 선제적 제시, 심리적 탓과 사회적 증명의 동시 작동. 19만 7천 명이라는 접속 수치와 사직 직관전 리드라는 성과를 가장 먼저 노출시킨 것은 이 경기가 갖는 공공성과 성공에 대한 불가역적 확신을 동시에 주입하는 행위였다. 이 압도적인 숫자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모두가 보고 있다는 사회적 증명의 역할을 수행하며 후속하는 내용에 대한 신뢰도와 중요성을 급격히 끌어올린다. 스포츠 전장에서 승리의 결과는 국민적 사기를 즉각적으로 끌어올리는 강력한 긍정 메시지 역할을 함으로써 대중의 심리적 기준점을 승리로 고정시킨다. 둘째, 의도된 위기 노출 비대칭적 위험과 승리의 가치 극대화. 감독도 에이스도 없었다는 구절은 단순한 사실 보고를 넘어선다. 이는 전력 손실이라는 전략적 취약점을 공개적으로 노출시켜 달성된 성과의 난이도와 가치를 극단적으로 상승시키는 위기공학 기법이다. 군사적 관점에서 지휘관과 핵심 화력이 부재한 상황은 승리 확률을 30% 이하로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비대칭적 위험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했다는 사실은 기대치 관리를 통해 감정적 승수 효과를 최대치로 이끌어내 독자의 몰입을 증폭시키고 불가능을 이룬 기적이라는 서사를 공고히 한다. 셋째, 인적 자원의 정점 투입 시스템 공백을 채운 의지의 선언. 송승준의 눈물과 이대호의 활약은 가장 마지막에 배치되어 비어있던 전략적 공백을 채운 것은 자동화된 시스템이 아닌 인간의 의지였음을 선언한다. 이 구조는 고전 전쟁 서사에서 패배 직전의 상황에 등장하는 구원병 혹은 노병의 귀환 테마와 정확히 일치하며 감정적 폭발력을 극대화하여 대중의 가슴을 정통으로 관통한다. 이는 곧 개인의 책임감과 열망이 시스템의 약점을 극복한다는 강력한 상징적 메시지를 전달하며 미디어 콘텐츠의 단순한 소비자를 공감적 참여자로 변모시키는 결정적 장치로 작용한다. 결론적으로 불꽃 야구의 제목은 단지 경기를 요약하는 것을 넘어 전략적 메시지와 감정적 충격을 정교하게 배합하여 19만 7천 명이라는 전례 없는 규모의 청중 동원력을 확보한 최고 지휘관의 부자와 주력 투수의 이탈은 단순한 전력 손실이 아닌 팀의 중앙 집권적 지휘 통제 체계에 치명적인 임계점 고장을 초래했다. 현대 미디어 전략의 완벽한 교본이다. 그러나 이 경기의 승리는 바로 이 시스템적 공백을 현대 군사 조직에서 최적화되는 분산형 지휘 구조와 임무형 지휘 원칙을 통해 메웠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깊다. 감독의 부재는 의사결정 중추의 상실이며 에이스의 이탈은 핵심 화력 투사 능력의 약화였다. 첫째, 이중 임계점 고장과 회복 탄력성. 이 두 축의 동시 이탈은 조직 전체를 패닉에 빠뜨릴 수 있었으나 임시 지휘관은 이 위기를 자율적 네트워크로 전환하는 기회로 활용했다. 그는 복잡하고 거대한 지상 작전 계획 대신 현장의 지식과 경험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협업적 통제 시스템을 가동했다. 이는 조직이 외부 충격에 무너지지 않고 자체적으로 임무를 지속하는 회복 탄력성을 극적으로 높였다. 둘째, 작은 전술 정보의 승수 효과와 임무형 지휘.
이광길 대행이 2회 말 상대 투수의 습관 분석에 기반하여 볼넷 유도를 지시한 것은 단순한 작전 지시가 아니었다. 이는 임무형 지휘의 핵심이다. 어떻게가 아닌 무엇들에 집중하고 실행 방법은 현장 병력의 자율에 맡긴다. 이광길 대행은 볼넷이라는 상대의 미세한 취약점을 공략 목표로 설정하고 정성훈, 이태근 등 베테랑들에게 해당 임무를 위임했다. 이들이 수행한 볼넷 유도는 저위험 고효율의 소규모 부대 전술의 성공적 적용 사례이며 뒤은 김재호의 희생 플라이로 선취점이 터지면서 작은 전술 승리가 전략적 모멘텀을 창출하는 승수 효과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셋째, 권한 위임의 적시 성과 베테랑 인적 자원의 재활용. 위기 상황에서 리더가 가장 피해야 할 것은 마이크로 매니징이다. 이광길 대행은 정성훈과 이태근에게 분석적 사고와 실행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이들의 축적된 경험 자본을 극대화했다. 이는 시스템 의존성이 아닌 개인의 능동적 전투 의지가 승패를 결정함을 입증한다. 하위 지휘관이나 일선 병사에게 책임감 있는 자율 결정권을 부여하는 유연한 지휘 시스템은 특히 예측 불가능한 스포츠 전장에서 전투 속도를 유지하고 현장 적응성을 높이는 핵심이다. 넷째, 집단 책임감의 상향이동과 통합 관리자의 역할. 감독과 에이스의 부재는 팀 전체에게 책임감의 상향이동을 강제하는 동시에 자기 주도적 방어 및 공격 태세를 촉진했다. 이광길 대행은 이 스텝업 현상을 유도하고 이 결과물들 송승준의 투혼, 이대호의 타격, 신재영의 방어 등을 하나의 승리라는 이야기로 통합인인 통합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완수했다. 이처럼 핵심 인물의 공백이 일시적인 전투력 증강 효과를 가져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전략적 성공 사례로 평가되며 이는 견고한 인간적 연대가 시스템적 결함을 초월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송승준의 45세 복귀는 단순한 선수 교체가 아닌 팀 전체의 정신적 전력을 최대로 끌어올린 감정적 탄약 투하와 같았다. 7년의 공백을 깨고 마운드에 선 그의 존재 자체가 무형의 승리 보증 수표였다. 2005일이라는 공백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야구의 한 세대에 해당한다. 첫째, 시간 여행자로서의 상징성. 그의 복귀는 팀과 팬들에게 과거의 영광이 아직 살아 숨 쉰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역사적 연속성과 소속감을 극대화했다. 관중석의 폭발적인 함성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라 미래의 불확실성을 과거의 확고한 믿음으로 대체하려는 집단 심리의 발로였다. 둘째, 연륜의 무게화. 45세라는 나이는 스포츠에서는 명백한 약점일 수 있으나 송승준은 이를 노련한 완급 조절과 정밀한 제구력으로 치환하며 오히려 경험이라는 무기를 활용했다. 특히 신인 지명 예정 선수와의 8구 승부에서 보여준 노련함은 신속한 화력전이 아닌 지구전에서 베테랑 인적 자원이 갖는 절대적 가치를 입증한다. 그는 상대의 젊음과 패기를 완벽한 타이밍과 디셉션으로 제압했다. 셋째, 눈물의 심리적 파급 효과. 2회 초 위기에 직면한 송승준이 마운드를 내려오며 보인 눈물은 개인의 좌절이 아닌 헌신과 책임감의 응축이었다. 이 눈물은 그가 자신의 역할에 얼마나 깊이 몰입하고 책임감을 느꼈는지에 대한 증거이며 팀원들에게는 감독 부재 속에서도 누구 하나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내부 결속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감정적 교감은 패배의 순간이 아닌 헌신의 정점으로 인식되어 팀의 사기를 저하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전의를 고양시키는 역설적인 효과를 낳았다. 송승준의 예고되지 않은 깜짝 등판은 상대 팀에게 전략적 정보의 공백을 강요했다. 넷째, 심리적 기만과 적사기 저하의 발현. 부산 갈매기 타자들은 7년 전의 데이터나 현역 시절의 압도적인 아우라를 기준으로 그를 상대해야 하는 인지적 부조화 상태에 놓였다. 이는 단순한 투수 교체를 넘어 상대 팀의 전략 분석 시스템에 의도적으로 오류를 주입하는 심리적 기만 작전이었다. 특히 2회 초 그가 마운드에 서자마자 사직구장 전체에 퍼진 엄청난 환호성은 상대 타자에게 대중의 감정적 압력을 체감하게 만들었다. 이 무형의 압력은 상대 타자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켜
정상적인 타격 메커니즘을 방해하고 정신적 전력 우위를 일방적으로 확보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의 등판 자체가 상대 전력을 일시적으로 15% 이상 저하시키는 심리적 무기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사직의 왕이대호는 단순한 강타자를 넘어 경기의 흐름을 일순간에 팀 쪽으로 영구히 고정시키는 전장 지배력을 보유한 핵심 병기였다. 그의 타격은 전술적 우위를 넘어 심리적 압도감을 생성하는 힘이었다. 첫째, 결정적 시점의 타점 생성. 3회 말 추가점이 절실했던 상황에서 이대호가 3루수와 유격수 사이를 가르는 안타로 1타점을 올린 것은 전술적 필요성을 완벽하게 충족시킨 행동이다. 이 한 방은 단순히 점수를 얻는 것을 넘어 상대 팀에게 이 흐름을 꺾을 수 없다는 무력감을 심어주는 전략적 타격이었다. 그의 존재감은 파이터즈 더그아웃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일종의 방어막 역할을 했다. 경기 말미에 부산 갈매기를 상대로 터뜨린 투런 홈런은 단순한 득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둘째, 사직을 찢은 영웅적 귀환의 서사. 이는 승리 선언이자 팬들과의 심리적 유대를 재확인하는 헌정이었다. 하나 넘겨라, 사직인대라는 송승준의 외침 이후 그가 정말 홈런을 날린 이 장면은 개인의 의지가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영웅 서사의 완성 공식을 따랐다. 군사적으로 이는 최고 사령부의 기대와 일선 병사의 완벽한 임무 수행이 결합된 교과서적인 성공 사례이다. 셋째, 불꽃야구 시스템의 완성. 이대호의 타격은 그의 전성기 실력을 재현했을 뿐 아니라 그를 중심으로 젊은 선수들과 베테랑들이 모두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했다. 그의 타석은 상대 투수에게는 위협 분석을 강요하고 아군에게는 공격 기회를 제공하는 전술적 중심점이었다. 사직을 찢었다는 표현은 그의 방망이가 경기 흐름과 상대의 사기, 그리고 팬들의 기억 구조까지 완전히 해체하고 새로 구축했음을 의미하며 2회 초 1-3할루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는 불꽃 파이터즈의 전투 지속 능력을 시험하는 순간이었다. 이는 전장 지배의 극단적인 예시로 볼 수 있다. 마운드에 오른 신재영은 이 위기를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팀의 비상전력 운영 시스템이 완벽하게 기능했음을 증명했다. 1-3할루는 투수가 가장 수세에 몰리는 상황으로 대부분의 투수는 안전한 볼넷 유도나 땅볼 유도를 시도한다. 첫째, 극한 상황에서의 과감한 전술 선택. 그러나 신재영이 선택한 것은 몸쪽 직구라는 가장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승부수였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선택이 아닌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심리적 선전포고였으며, 이로써 그는 상대 타자뿐 아니라 위기에 짓눌린 팀의 분위기까지도 압도해버렸다. 둘째, QRF로서의 완벽한 임무 완수. 신재영은 갑작스러운 송승준의 교체 후 투입된 구원 투수로서 마치 전선이 뚫렸을 때 투입되는 신속 대응 부대와 같았다. 그의 임무는 명확했다. 전선 붕괴 저지 및 전열 재정비. 그는 몸쪽 슬라이더와 빠른 템포, 자신감 있는 시선 처리로 상대 타선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며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 1-3할루에서 무실점으로 이닝을 종료한 이방원은 제로 데미지 작전의 성공 사례이며 팀 전체의 시스템 복구에 대한 확신을 주었다. 신재영의 인터뷰에서 드러난 형들이 만든 찬스를 내가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는 발언은 그의 행동을 주동한 궁극적인 동기였다. 셋째, 연대를 통한 자기 희생. 이는 개인의 기록이나 명예보다 팀의 임무 완수를 우선하는 높은 수준의 연대 의식을 보여준다. 불완전했던 팀을 완벽한 드라마로 완성시킨 힘은 결국 이처럼 책임감과 희생으로 엮인 선수들 간의 강력한 팀워크였으며, 이것이야말로 군사적 조직이 극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산임을 재차 확인시켜준다. 불꽃 야구는 전술과 시스템의 승리가 아닌 인간의 의지와 연대가 전략적 공백을 압도적으로 메운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지휘관과 에이스의 부재는 오히려 팀 전체의 자기 주도적 책임감을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역설적 효과를 낳았고, 이는 이광길 대행의 현장 지휘, 송승준의 감정적 헌신, 이대호의 전장 지배력,
그리고 신재영의 비상방어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며 필승의 드라마를 창조했다. 이 경기는 인적 자원의 심리적 가치와 분산형 리더십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준다. 가장 취약한 순간에 가장 강한 의지를 보여준 불꽃 파이터즈. 우리는 이제 묻는다. 다음 전장에서 이들은 어떤 새로운 전략적 혁신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 것인가?